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열린민주당 소리 들으니까 좋다. 딴 데서는 그렇게 소개 안 해요? 아니 그냥 민주당 전 민주당 의원으로 전 소개하죠. 민주당 근데 의원. 열린민주당이 아직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네. 살아있을 때를 들으니까 열린민주당 기분이 좋네. 있지 않나요, 지금도? 아, 근데 그건 다르죠. 그건 제가 다른- 속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합당을 했고 나머지 일부가 남아서 예. 열린민주당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아, 이름은 같으나 다른 지금에 있는 열린민주당하고는 달라요. 좀 다른 민주당이다. 저는 예. 민주당으로 이제 합당을 한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새로 그분들이 열린민주당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새진보연합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기본소득당, 예. 사회민주당과 함께 예. 열린민주당 분들이 새진보연합 예. 탄핵 집회에 적극 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십니다. 네, 정치 전문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왜냐하면 그게 북경에 저기 몇 년 동안 가 계셔서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아, 그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안진걸 소장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예. 한동훈 위원장 딸 의혹과 관련해서 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한동훈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그다음에 허위 스펙 의혹, 뭐 이거 불송치 결정 예, 했잖아요. 저희가 그 언제냐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즈음에 예. 정말 조국 전 장관 그 가족들의 예. 어떤 문제 또는 의혹 제기보다 심각했으면 더 심각했지 덜하지 않은 네. 온갖 수십 개의 비리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언론이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적극적 보도 안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무려 4번에 걸쳐 고발했습니다. 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그게 2022년 5월 달 일입니다. 근데 2년 동안 거의 수사를 안 하더니 총선 앞두고 예. 올해 일요일쯤에 올 1월 예, 전격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고요. 전격 무혐의. 저희는 또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이의 신청을 해놨죠. 예. 근데 그 이의 신청의 결과를 예. 총선 후에 예. 받아들인 겁니다. 어. 그 우리 이의 신청이 문제제기가 예. 정당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올라가 6월달에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심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의원이 한 18명인가 되거든요. 예. 이거 수사해야 된다. 재수사해야 된다. 예. 경찰의 1차 수사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재수사. 예. 예. 근데 경찰 1차 수사는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아, 1차 수사가. 예, 왜냐면 뭐 압수수색도 한 적도 없죠. 아, 압수수색 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동훈 또는 부인 또는 따님 불러다가 뭐 소환 조사도 한 번도 안 했죠. 심지어는 뭐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 또는 꼼꼼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주최 측의 책임이라는 등 또는 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다는 등 예. 그걸로 무혐의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검경이 언제 그렇게 관대하고 예. 자비로웠습니까? 예. 조국 전 장관 가족 3대를 정말 멸문지화하고 그래서 어머니도 수사했고 조국 부부 수사했죠. 조국 동생도 수사를 했습니다. 예. 아들 딸 수사했죠. 예. 그다음에 조국 오촌 조카도 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3대뿐만 아니라 반개까지 다 수사를 한 정말 전대미문의 수사였는데 예. 최강욱 전 의원은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근데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 회신이 없다는 등 그리고 전격 무혐의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 정권 실세를 완전히 화끈해 봐준 건데 총선이 바뀌자마자 수사심이 올렸다. 아주 묘한. 예. 이제 정식 해석은 예.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중들의 투쟁이 예. 경찰 내부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 예. 있습니다만 비공식 해석으로는 용산에서 한동훈을 쳐내려고 개입했나?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김어준 공장장은 그렇게 아까 뉴스공장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런데 사실 그냥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투표의 힘. 저는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총선 전과 총선 후에 달라진 정치 태도 이런 것들, 특히 언론 보도의 각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투표는 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정치권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1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사심의위원이.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세요? 저는 재수사 결정 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강제 수사도 한 번도 안 했고 소환도 안 하고 이메일 보내놨는데 주최 측에서 연락이 없다. 그러니까 저 한동훈 따님 관련 비리 중에 가장 황당하고 네. 학생이나 학부모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일종의 오픈북 같은 시험에 엄마 아빠한테 뭐 물어봤잖아요. 네. 이것도 네. 그 대학 교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로 처벌을 받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대학에 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뭐 처벌 의사가 있느냐, 뭐 규정은 어떠느냐. 그리고 그냥 기소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로. 그것도 한국 대학도 아니고 미국 대학을 업무방해했다고. 자, 한노원단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앱 경연대회가 있는데 반드시 본인들이 만들어서 내야 돼요. 뭐 아이디어부터 제작까지. 근데 앱 제작 저만 해도 당장 전혀 모르거든요. 굉장히 뭔가 노력을 들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스마트폰 깔려 있는 어플 같은 거. 그걸 200만 원을 사서 200만 원 주고 사서 제출해 갖고 금상인가를 받았습니다. 아, 이게 사실이에요. 예, 요건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흔히들 하는 제주도 학교 다닐 때 돈 주고 산 거예요? 아, 그건 팩트로 다 확인됐습니다. 저는 항상 팩트와 의혹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럼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인정이 됐습니다. 200만 원을 사 갖고 제출해서 누구한테 상을 받았습니다. 앱 전문 제작사한테. 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국 아드님이 했던 아빠 이거 뭐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가족이 좀 도와준 거하고 또는 우리가 옛날에 커닝할 때 친구들한테 친구 이렇게 살짝 친구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와 친구라 이런 거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처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선생님한테 조금 혼나고 끝나지 않는 세상에 200만 원을 주고 사서 내가지고 상을 받고 저는 그 MIT에 들어갈 때 그거 분명히 활용했을 거로 봅니다. 추정이지만 추정. 미주 맘들은 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분명히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엄청난 스펙을 쌓은 다음에 뭐 논민 벤슨이라는 사람한테 논문 대필 그 벤슨이 그냥 줬겠습니까? 그냥 해줄 논문을 주는데 그냥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MBC 보도 보니까 그 영어 온라인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따님한테 온라인 과외 교사했던 거예요. 과외비도 받았는데 논문을 공절해 줬어요. 와. 가족이 이렇게 증언해요. 돈 받았냐? 그러니까 아, 그건 우리의 비즈니스 말할 수 없다. 근데 공저에 고등학생 따님 올려줬잖아요. 그냥 올려줬을까요? 과외비도 받고 공저 다 써준 다음에 너를 공절해 줄 테니까 대가를 내라.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부분들 수사하면 전부 다 그 이른바 정말 조국 교수님 집안 이야기 죄송하긴 하지만 당시 워낙 국민들이 다 아니까 그 아들 따님이 수사받았던 것보다 훨씬 죄질이 무겁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돼요. 그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는 주최 측이 물어봤는데 회신이 없다. 꼼꼼히 심사를 안 했다. 규정이 미비하더라.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꼼꼼히 심사 안 한 주최 측의 책임이다. 불기소 처분 유세 그게 나온다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2만 시간 자원봉사.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지금 이제 현재 과외 시장이나 이른바 입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뭐 이제 상권이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아니 자원봉사 2만 시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당연히 고발 내용에 들어갔죠. 수십 가지를 고발했으니까요. 근데 한동훈 해명은 뭐였냐면 우리 딸이 혼자 한 거 아니다. 팀이 했다. 근데 실제 보니까 팀이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팀이 사실 혼자서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체대입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국제고를 그거 어떻게 2만 시간을 하겠어요. 팀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2만 시간 여러 명이 같이 했다는 건데 그걸로 뭐 상을 막 2개 막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팀이 몇 명이었고 진짜 얼마나 했는지 당연히 공개해야죠. 압수수색도 해봐야죠. 네, 아무 안 하고 그냥 그 해명만 믿고 아 팀이 있군요. 끝. 근데 2만 시간을 어딘가 써놨을 거 아니겠어요? 온라인에서 그 보육원 같은 데에서 온라인으로 봉사했다는 거. 온라인으로 무슨 봉사를? 뭐 그 학생들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교육봉사. 그리고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팀이 했더라도 다 얘기가 되는데 2만 시간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은 어디엔가 그 공적을 2만 시간이라고 썼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디다 썼냐고. 상을 받았어요. 상이나 상을 받았어요. 프레젠셜 상이나 막 인천시 상이나 막 여러 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미주맘들이 분노하는 게 전형적으로 미국 대학에 들어갈 때 미국 대학은 그 봉사, 그다음에 뭐 고등학생 뭐 에세이, 뭐 논문, 그다음에 뭐
언론 투고 인터뷰 이런 걸 엄청 못 나는 거예요. 그때하고 달리 그런 걸 다 했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돈 주고 네. 본인 기사도 막 올리고 기사를 사서 돈을 올렸다니까요. 그 광고용 기사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엄마 아빠나 그 전문가 네. 입시 컨설턴트 전문가라는 이모가 예. 다 해준 거죠.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를 평범한 고등학생이 2만 시간 봉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예. 저는 예.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몇 가지가 그러니까 조국 교수 경우하고는 또 달라요. 네. 조국 교수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하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극성 엄마 그런 지적을 받았죠. 극성 맞습니다. 엄마들이 네.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입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생기니까 예. 거기에 스펙을 해주기 위해서 자원봉사라든가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예. 거를 여기저기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야 아니, 대학 입시에 당연하죠. 유리하니까 한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같이 부실한 엄마는 그런 거 안 쫓아다니는데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열심히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부실한 것도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20시간 할 걸 갖다 가서 뭐 서너 시간만 했는데 뭐 더 20시간 많이 했다. 했다라고 하든가 뭐 이런 게 뭐 솔직히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예. 왜 대부분의 엄마들이 조금 좀 극성인 부모들은 하는 일을 왜 이렇게 다 드러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내로남불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꾼의 냄새가 나. 꾼? 예. 이거는 꾼이고 꾼이다. 완전히 꾼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국제적인 사기예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솔직히 정말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건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제가 씁쓸한 게 예. 여러 가지 씁쓸한 거 얘기할게요. 예. 첫 번째는 이 친구가 국제 체드윅 고등학교에 다닌 거야. 예. 그잖아요. 예. 국제학교.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다니면 일단은 언터처블이 됩니다. 예. 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뭐 운운하는 것도 국제적인 관리를 받은 거예요. 예. 그 이모라는 컨설턴트한테. 예, 예. 왜냐하면 외국 학교에 들어갈 예,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까 팀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팀워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로 미국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가려고 그러면은 스펙이 필요했던 팀으로 거야. 하면은 2만 시간도 오케이. 그리고 상을 받을 때도 팀으로 받으니까 오케이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했기 때문에 더 근사하게 되는 거야. 그다음 논문을 하거나 영어 논문, 짧은 논문이나 어디에 인터뷰 같은 거 미국에서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미국 대학에 갈 때. 미국 대학에 미국에서는 입시에서 할 때 네. 이 사람이 예.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것보다 예. 이 친구가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사회성? 실세가 될 애냐 아니냐 이걸 많이 봐요. 미국 사회에서. 근데 실세가 될 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친구의 사교성 이걸 굉장히 봐요. 네. 네트워크성.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거 하려면 홍보도 잘해야 네.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다음 솔직히는 부모의 집안 같은 것도 잘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걸 미리 잘 알아서 그걸 다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꾼의 냄새가 돈 200만 원이 문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을 예. 거니까 그게 두 훨씬 번째로 돈을 많이 썼을 두 겁니다. 번째로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분 나쁜 게 제가 MIT 출신 아니에요.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MIT를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말도 못하겠고 솔직히는 저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이제 다들 아셔야 될 게 왜 저기 이준석도 하버드 나왔다고 말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뭐 대단.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는요 대학을 어디 나오는 거는 별로 안 쳐줍니다. 왜냐하면 언도를 하버드를 나오고 MIT를 나오는 건 안 쳐줘요. 네. 박사학위는 쳐줘요. MIT 박사야.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대학원 중심 예. 대학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자체가. 예, 미국 근데 언더는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이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트워크나 입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 예. 그래도 상관이 없어. 예.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떨어져 나가.
낙제가 참 많아요. 미국에는. MIT는 정말 언더는요. 제가 보기에도 기숙사에 들어가서 빡세게 하기 때문에 정말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들어가는 걸 그렇게 대단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치는 게 한심한 거고 왜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MIT 같은 데서도 그렇게 많이 상세하게 막 이거 뭐 이게 진짜야 아니야 뭐 이런 것보다도 국제고등학교 나와서 최도획 유명한 학교잖아. 거기서 상위야 뭐 1등 했어. 그다음에 나머지 스펙들 열심히 했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 받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하는 거 있고 그리고 거기서 봤을 때 뭐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스테이트부터 봐야 돼요. 법무부 장관 딸이라는 걸 썼는지 안 썼는지. 근데 미국에서는 법무부 장관 딸이라고 그러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돼요. 우리처럼 저거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기에다 저기 뭐야 블라인드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제가 세 가지가 되게 정말 기분이 나쁘다. 국제적인 이 사기꾼 냄새가 나서 네 번째가 제가 지금도 알지를 못해서 화가 나는 건데 아니 이 따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국적을 정확히 국적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뭐냐면 이런 걸 밝히지 않는 게 아주 뭐냐면 이게 또 요새 일어날 수 있는 국제 사기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중 국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필요할 때는 한국 국적으로 이거저거 썼다가 또 필요할 때는 저기 미국 국적으로 쓰는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 어떻게? 인요한 위원장이 전형적으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받았을 수 있는데 이중 국적을 아직은 선택에 21살인가 뭐 몇 살이 되면 선택을 해야 아직 선택할 나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숨기는 게 정말 비겁해요? 어쩜 이렇게 꾼들의 냄새가 그래서 너무 심해. 맞습니다. 일면 정말 김진호 의원님 말씀 맞는 게 조국 가족은요 뭘 뭐 돈을 막 주고 사갖고 뭐 속여고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과장됐다거나 또는 뭐 아빠나 엄마 친구를 통해서 남들은 좀 일반 서민 가정이 갈 수 없는 어떤 인턴십 하거나 또는 뭐 사실 저도 참여연대 있을 때 사법연수생들 예비 판검사들 엄청 봉사활동 오는데 그럼요. 그럼 이제 그 사법연수 1년 차에는 2주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요. 외부 기관에서. 그리고 2년 차는 6개월 15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참여연대 때 그 봉사활동 담당이었어요. 근데 연수생 중에 뭐 하루 이틀 안 나온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럼 제가 그 2주 봉사활동을 이수하였음하고 대표님 명의로 증명 나가요. 대표님한테 보고 안 하고 저희들이 도장을 찍죠. 담당자 앉은 걸 이렇게 써가지고.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일종의 최성희가 나한테 말 안 하고 표창장 나갔다 이거잖아요. 봉사활동 인정서 나갔다고 사기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웃기고 그다음에 그때 사법연수생들이 뭐 감기네 뭐냐 하면서 안 나오는 게 많아요. 하루 이틀. 그럼 거기다 제가 증명서 이렇게 씁니까? 2주간 성실히 이수하였으나 하루는 안 나옴. 절대 안 오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일단 2주는 마치면 인정서를 다 써줬습니다. 그러면 안에 사법연수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마저도 수사하면 이 사람들도 감옥 가야 돼요. 그러면. 사법연수생 때 6개월 15대 변호사 15대 막 집에 가 있으라 그래요. 변호사들이. 귀찮으니까 나와 있으면 집에 뭐 리서치 해라 집에. 그거 다 증명서 끊어주는 겁니다. 근데 미주맘들이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조국 자녀 때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뭐 한국 대학에 이슈기도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정말 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미국에서 아이들을 길러서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눈물 나게 정말 노력을 해서 이른바 좋은 대학 간 부모들이 되게 너무나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치밀하게 논문을 막 사들이고 앱을 사들이고 이모가 컨설팅 해주고 자기 조카랑 함께 그다음 팀도 막 만들어. 그럼요. 정말 그렇게. 그래서 기부 행위도 하고 기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 3M 한국 3M의 노트북을 50대 실제로는 25대가 기부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일반 서면을 주는데 3M 임원이 이 한동훈 부부하고 특수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고발했죠. 검사 부부니까 뇌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조국
장관 딸은 장학금 받은 것도 뇌물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수사단으로 무혐의예요, 그냥 이 부분도.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최강욱 의원이 왜 조국 아들 인턴 확인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저께 또 구형 받았잖아. 300만 원 구형 받았잖아요. 아니 그걸 보면서 아니 정말. 그 윤석열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 애를 정말. 아니 그리고 그런 일이 왜냐하면 저도 개인 사무실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제 법인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유명하니까 부지기수로 부탁이 와요. 그러니까 친구나 아니면 유명 인사의 아재들, 뭐 자제들을 여름에 잠깐 인턴 좀 해달라, 한 달만 해달라, 2달만 해달라. 아니 정말 거절하려고 힘들 정도로. 근데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거절 못하고 좀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인턴하면은 이거예요. 지금은 뭐냐면은 돈을 제대로 줘야 인턴으로 뭐 써야 된다나 뭐래나. 그래가 마음대로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맨날 전화 걸면 하는 얘기가 가서 빗자루를 좀 쓰게 해주세요. 빗자루. 빗자루부터 옛날에 왜 사죄해요?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걸레질 좀 하겠습니다. 이러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도 공수처장 그 따님이 20살부터 저기 로펌에서 인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걸 그거를 사법 범죄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지금 해왔는데 거기에는 그런 식으로 경직된 사법 잣대를 들이대다가 이거는 뭐냐면 국제 사기범의 냄새까지 나고 여기에 장사 냄새가 나고 이런 건데 이게 국제적이라는 이유로 더군다나 현역 지난번에는 권력 실세를 치기 위해서 했으나 이번에는 권력 실세가 검사장이라고 뭐 이런 이유로 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덮어주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잣대가 다르다. 이럴 때는 정말 공정과 상식이 필요한 거지. 근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그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 이 원로 교수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내가 인턴십 써주고 이런 검사, 판사, 아들, 딸들 지금부터 내가 한번 거명해볼까? 아니 무사할 사람 있을지 내가 한번 지금부터 이름 한번 대봐. 이제 이런 교수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 너무 억울한 게요. 조국 아드님이 왔어요. 와서 봉사를 했어요.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다. 세상에 이걸 문제 삼는 경우가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한가하면 됩니까? 아무리 정치 검찰을 하지만 봉사활동 시간이 안 맞다고 그걸 압수수색을 하고 제가 보면은 그걸로 기소됐어요. 업무방해로요. 심지어 그게 내가 잘못 아니라고 말해서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또 기소가 돼요. 동일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히 그냥 최강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고발사주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와, 그러니까 그 잣대면요 사법연수는 전원 감옥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도 조금 더 분노해도 돼요? 분노하세요. 왜냐면 이번에 계속 분노하세요. 이게 저는 분노 방송. 아니 이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따님에 대해서 조국 따님에 대해서 표창장 가지고 그러는 것도 웃겼지만은 나중에 그 아드님에 대해서 국제 대학에 대한 외국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로 걸었잖아. 그게 지금 2심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게 뭐냐면은 그 증거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뭘로 찾았습니까? 핸드폰을 압수해. 아시잖아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압수수색한 거기 내용에 가족들끼리 카톡을 한 걸 가지고 그걸 증거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미국에 그 대학에 뭘 보냈습니까? 안 보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했잖아. 그거를 다른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로 건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나 무식한 행위에다가. 아니 근데 그 대학이 우리가 업무 방해 당했어요라고 인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거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성격상. 거기다가 그래서 1심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고 가만히 계시다가 2심에서 그 대학의 교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증언을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안 받아줬어요 법원이. 판사가 그래가지고 증언을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냈는데 거기에
도대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보면 쪽지 시험 같은 거거든요. 네. 쪽지 시험 할 때는 솔직히 뭐 아니 뭐 나도 쪽지 시험 할 때 이거 옆에 있으면 우리 남편한테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못 풀겠어.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하면 네. 엄마 아빠가 교수 그러면 도와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에러는 많이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에러고 그런 일은 엄청나게 많다. 이거를 심각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와, 그러니까 그건 잠깐 정말 제가 이제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교수인 학생들은 이런 도움을 받지만 엄마 아빠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은 이런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범용성 있는 그 범주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 청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사건이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그 잣대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동일한 원칙이 예. 적용되고 있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네. 조국 장관이 항상 이제 조국 대표죠. 네. 항상 이제 사과를 하는 게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이건 거예요.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렇죠. 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뭘 하면은 아무래도 박탈감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조국 대표님이 여러 번 사과했잖아요. 예. 지금도 2030 청년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계실 거예요. 많이 예. 있을 수 있는데 예. 저는 뭐 그런 마음은 또 충분히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교수끼리의 네트워크나 네. 막 법조인들끼리의 네트워크로 우리는 갈 수 없었던 뭐 예. 인턴십이라든지 예. 봉사활동이라든지 예. 표창장 이런 걸로 뭐 그게 입시에 결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제출은 됐다니 예. 참 있는 사람들끼리 더하네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정치적인 책임하고 도의적 책임하고 근데 그게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지 시험이나 오픈북 시험에서 엄마 아빠한테 카톡으로 이거 좀 어떻게 된가 물어봤다고 보통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걸리면 그 교수도 그랬죠. 미국 교수도 네, 그거 하지 지적해요. 마라고는 이야기했겠지만 그걸로 처벌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부정행위 했잖아요. 제도 어렸을 때. 옛날에는 뭐 삼촌하고 이모가 다 해줬지. 커닝도 하고 심지어는 막 쪽지에 네. 답서하고 하고 저는 지금도 이게 나요. 선생님. 네. 손목에다가 네. 너무 안 외워주는 게 있어요. 네. 손목에 딱 써갖고 네. 슬쩍 내려간 다음에 살짝 이렇게 보다가 조교한테 한번 걸렸네. 조교가 네! 하지마 징그리 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안 증거를 그걸로 기소한 거예요. 네. 지금 수사를 한 거예요. 예. 글쎄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의 네, 이제 그렇습니다. 단서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똑같은 수준의 재판 혹은 수사 이런 게 예.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와중에 진중권 교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딸인 그 조민 씨는 와 다르다. 그러니까 마치 조민은 공부를 못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딸은 공부를 잘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이 정치평론계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다 틀리고 전망도. 네. 정말 저는 그거 보고 완전히 맛이 갈대로 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니 나경원 아들도 문제가 됐잖아요. 나경원 아들은 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국립서울대 우리 혈세로 있는 국립서울대 의대 교수실에서 대학 본부에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5주간 연구를 해가지고요. 네. 논문을 2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대학 갔을 때 그 활용했을 겁니다. 자 그때도 프레임 똑같아요. 진중권유가 나경원 아들 진짜 공부 잘한대. 누가 공부 못한다 그랬어요? 한동훈 따님 공부 잘 할 수 있죠.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박수 줄 수 있는데 그럼 공부 잘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만 갔으면 되는데 왜 온갖 부정행위를 일삼았느냐. 조국 아들 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면 더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다르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진중권 같은 평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조국 딸은 공부 못했고 한동훈 딸은 공부 잘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네. 이건 전혀 팩트도 아니겠지만 예. 그렇게 왜냐하면 누가 더 공부 잘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심지어 이제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 딸의 성적표를 막 읽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편파 수사. 네. 이게요. 제가 정말 진중권 교수도 아니지 지금 진중권 평론가는 정말 실망인데. 네.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천박한 계급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이거든요. 천박한 계급주의자가 보통은 천박한 차별주의자가 됩니다. 예. 아닌 척하면서 공정과 상식만 이거는 뭐냐? 이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부정을 저질러느냐 안 저질러냐 문제지. 그거는 상층부에 속해 있든 밑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부 네. 잘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봐야지. 완전히 눈이 편향이 돼가지고 예. 저는 좀 뭐냐면 이렇게 천박하게 네. 난 정말 말을 하기가 싫은데 정말 뭐라는 분 서정욱 예, 변호사. 아니 옛날에도요 뭘 해가지고 무슨 성적표 들고 나와서 흔든 사람이 있지 않나? 예, 그때 뭘 저거 했나? 조민 저기였나? 생활기록부 불법으로 생활기록부 나와가지고 예. 저기 하질 않나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말이죠. 제가 정말 분노하는 게 이게 저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분노를 하는 게 뭐냐? 분노 김진애 선생. 아니야 분노 김진애. 이건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박한 계급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망국적인 식민주의자가 되기도 해요. 제국주의자가 되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제가 이거 하는 게 세계화 사회 아니에요. 네. 세계화에서 지금 양극화가 무지무지 심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급 엘리트나 자본이나 기존의 정보나 계층을 갖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바로 글로벌 엘리트들이에요. 네. 이 친구가 뭡니까? 한동훈은 기껏해야 국내 엘리트로서 사법 연수나 다녀오고 석사나 받고 그랬지만 물론 와이프는 국제 변호사 따가지고 했지만 그 아들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글로벌 엘리트로 완전히 자라게 해가지고 네. 글로벌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되는지 아시죠? 다 상어들이 되는 거야. 국제 상어들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게 가장 저기 하는 게 상어라고 그래요. 샤크가 네. 남을 공격하고 아주 자기하고 약한 데에서 가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네. 그거 하는 게 뭐냐? 자기보다 약한 기업 가서 M&A로 먹고 거기 가서 땅 사는 거 싸게 사고 예. 그다음에 제약 약탈자. 업체들 약탈자 역할에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그런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강남 오렌지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2세대 3세대로 왔는데 지금 이렇게 4세대로 등장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국제적 약탈자 상업군들이 되는 거. 이게 말이죠.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장 나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벗어나긴 합니다만 이렇게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신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이게 참 우리가 걱정이다라는 게 그래도 미국 대학의 대학생들은 가자의 문제를 가지고 시위도 하고 콜롬비아 반전 시위를 하고 1968년을 다시 연상시킨다 하는데 우리 대학은 어디서도 없어요. 그런 시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자본은 조금 붙었다더라고요. 근데 국제사회하고 그냥 귀 닫고 오로지 대한민국 질서 안에서 오로지 경쟁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되게 정말 약탈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잡아먹히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고 오히려 참 이게 아무런 연대의식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애들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저도 오늘 정규제 스타일로 좀 분노 좀 해볼까? 정규제 스타일. 정규제 스타일로 한번 비판하는 거. 아니요. 저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좋아하고 이러는 것도 아는데 이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엘리트인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그 사람이 타워 팰리스 같은 데서 살고
평생 정말 엘리트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강남의 8학번에서 자라가지고 타워필리스에서 자라고 사모님은 와이프는 1년에 20억씩 받는 김앤장 로펌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해. 국제 변호사가 누구 하겠습니까? 국제 기업을 대변을 해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이건 뇌피셜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애들은 그렇게 국제 약탈자로 키워. 아니 뭐 이제 예비 약탈자로 키워서 글로벌 엘리트로 키운다는 명목하에 이게 부러워할 사안입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 뭐냐면 저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여러 역할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적인 부문에서 더구나 정치적인 리더로서 권력의 실세가 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게요. 나 오늘 이런 거 아닌데 내가 앉은 거 소장한테 내가 얼마 써 지금. 예, 비분관계. 예. 제가 뭐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의원님 이게 지금 이채양명주 배틀입니다. 야당 전현직 대표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과 망신을 주고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티끌도 태산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자범이란 말을 입만 열면 했잖아요. 저는 한동훈이야말로 자범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고위검사 시절에요. 이장전입을 했는데 이장전입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부동산 투기 이장전입, 질이 안 좋은 이장전입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온정적이게 물어보는 이장전입은 교육 목적 이장전입은 아이고 뭐 저도 잘할 때 보면 저는 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막 광주로 이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저놈들 주소만 옮기네. 웃긴 놈들이. 그러지만 아유 좋은 학교 가려고 참 용 쓴다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 이장제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세상에 이 부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권력자고. 그리고 고위검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자동차 구입 비용을 300만 원 아끼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한 달간 이장전입을 하는데요. 요 이장전입은 아마 한동훈 사례를 보고 국민들이 처음 알았을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대요. 야,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게 사모님 이름으로야? 그래. 사모님 맞아요. 20억짜리 그 연봉 받은 분이 그 세금 아끼려고. 세금 아끼려고. 세상에. 이게 바로 자범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지 말죠. 아니, 최소한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계속 비분관계 모드로 갈 거예요. 아니,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가 적발되면 어쩌냐면요. 나도 이런 잘못이 있었을 때 남의 잘못 적발되면 이렇잖아요.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나도 이런저런 잘못 많이 해가지고 남을 참 비판하는 게 좀 저하고 조심스럽잖아요. 양심이 틀리고. 너는 입만 열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정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극은과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자범이라고 계속 몰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6월 말에 수사심의위 열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안진걸 소장 다시 모셔다가 이 그때 수사가 어떻게 될지. 아니요. 그때 비분관계 같이 모셔야 됩니다. 이 세트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오셔서 너무 좋은 게 미주맘들의 시각을 정확하게 미주맘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그 우리 의원님 요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MIT 박사. MIT 박사 진짜야. 진짜 MIT 박사. 미주맘들이 이야기를 꼭 전해가야 돼요. 정말 성실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적응하고 힘들게 살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른바 아이비리기 대학도 보내고 그러면서 또 한인 동포로서 자긍심도 가지고 조국의 뭐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또 응원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나경원 아들 케이스, 뭐 한동훈 딸 케이스 이런 게 알려지면서 한인들은 불법 부당한 스펙을 일삼는 집단으로. 세상에. 그래서 다른 아이비리뷰 한인 합격자들도 다 돈 주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줄 알고 불법 부당한 스펙을 쌓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수사해야 되겠네요. 너무 기가 막히네요. 너무 창피하겠어요. 정말 창피하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안 건데. 아닌데 의심받잖아요. 꼭 한국의 보수 정치인이나 재벌계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너희들도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야라고 같이 그런 지적을 받는다고 의심받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너무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42분 지나고 있고 오늘 안 소장님이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홍익표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을 했는데
본인이 한다고 얘기해서 안 한 것은 없었다. 오늘 최상병 특검법 반드시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의결을 할 걸로 보이고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될까. 예,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을 여당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아니 이건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까지 마지막까지. 뭐냐면 저는 당연히 올려야 되고 이거는 강제 상정도 아니고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상정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정상입니다.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마지막까지도 오늘도 아침에 국힘 쪽에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네. 되는 조항들을 좀 해가지고 예. 22대 국회에서 넘겨라. 하도록 하자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난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어저께부터 또 기분이 나쁘게 왜냐면 의원님 계속 기분이 나빠. 왜 의원님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누구야? 이태원 특별법을 네.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고 특별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누나 강조를 했지만, 네. 야 최상병 특검법을 피하겠다고 이태원 특별법을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거 아닙니까? 그저께부터 그 이태원 예.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이번에 영수회담의 성과라는 운동. 그러니까 화가 나죠. 예. 예, 김진표 의장께서 이제 5월 4일 뭐 해수만이 잡혔다는데 예. 오늘 처리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또 예.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계속 증거인멸 또는 뭐 말 맞추기 그렇죠. 윤석열 본인 포함하여 이 정권의 핵심 그 세력이 모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거 막을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이건 합의가 안 됩니다. 어차피 네. 그냥 오늘 통과시키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홍익표 대표 얘기가 그거예요. 어차피 윤재욱 원내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냐. 그냥 네. 퇴장하고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은 이제 전국이 특검 전국으로 가도록 해야 되고 올 5월 말에도 다시 또 제2에 제의를 해야 되는데 제2도. 만약에 네. 자 시민사회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대통령 거부한다고 거리로 쏟아 나와서 끌어내려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국 대표 3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1년도 너무 깁니다. 그런 판단에 최종적으로 달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께서요. 탄핵을 제가 원해도 예. 결국 주권자들이 한 80% 정도 원해야 되잖아요. 네. 박근혜 때도 보면요. 예. 근데 저는 최상면 특검 거부하면 예. 지금 지지율이 10%로 떨어지고 예. 탄핵 여론이 급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예. 거리 항쟁이던 예. 또는 이제 22대 당선자들이 네. 첫 번째로 탄핵안을 발의하던 뭔가 강력한 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다행히 공수처에서 좀 속도는 내고 있으나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오늘 꼭 통과시키고 5월달에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네.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는 다 검찰로 다시 사법법원으로 넘겨야 돼요. 네. 검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은 아니, 기소하려면. 기소하려면 군인들은 예. 다 군 검찰로 넘어가요. 아, 예. 군사법원도 넘어. 맞아요. 자기들끼리 또 예. 하게 예.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꾸 증거 인멸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1년 이제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또 이태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시간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대통령 뭐 이거 이태원 했으니까 됐다 이러고 생각하고 만약 이거 거부하면은 네. 이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저는 뭐 저렇게 세게는 얘기 못 하겠지만 세게 하세요, 의원님. 끔찍합니다. 예. 무서워요. 예. 악몽이라고 지금 예.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때 지금 악몽으로 지금 그 루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따박따박 가고 있죠.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무섭지. 예, 그렇지만 저는 이럴 때는 그렇게 센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번 더 기회를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기회가 예, 윤 대통령에게 최병 있다. 특검법입니다. 예. 이걸 거부하면 예. 정말 끝장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끝장내는 방법이 2016년 같은 민중항쟁을 통한 방식이냐. 탄핵일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아니면 방법이 있겠어요? 아니 국민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막 10%로 떨어져 가지고 네. 아예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순대에서 본인이 그냥 하야할 수도 있고 네. 또는 국회에서 네.
2016년대 너무 6달 동안 2천만 명의 국민들을 너무 고생시켰다. 거의 빠짐없이 그때 거리 취재를 하시는 우리 장 기자님이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바로 탄핵 안 발의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통신 기록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1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지금 해야 서둘러야 되는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그러면 그건 뭐 탄핵도 필요 없다. 그냥 물론 바로 그만둬라. 발로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약에 그만두게 바로 사표를 내게 되면 낼까요? 저는 그럴 뿐은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과 대통령이 싸우는 국면이 다시 올 하반기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시각 10시 국회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금 행안위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행안위에서 10시에 수정안으로 다시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지금 수정안 심사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하여튼 더 이상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거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자 이제는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먼저 두 분이 대화를 조금 더 나누시죠. 너무 보기 좋은데. 같이 분노할 기회를 또 만들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채양명주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